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로또에 12번이나 당첨된 한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확률과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은 곧 재물의 상징이었지만 그 재성이 반드시 발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국의 재성이 뚜렷하더라도 운에서 충이 심하거나 기운이 막히면 돈은 들어와도 곧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또 비겁이 지나치면 재물을 감당하지 못해 흩어지고 인성이 부족하면 불안과 조급함에 스스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성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과 태도에 의해 길러지고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같은 요일에 단 한두 장만을 꾸준히 사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욕심에 수십 장을 사지만 그는 흐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운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한 번의 강한 시도보다 반복과 균형 속에서 기운이 쌓이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간절히 발화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졌는데 이는 신강과 신약의 균형을 맞추는 태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길몽을 단순한 꿈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는 꿈, 조상이 나타나는 꿈, 피가 흐르는 꿈 같은 것은 모두 명리학에서 재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꿈이 주는 기운을 붙잡는 행위는 사주에서 희신을 살려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당첨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길몽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복권을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찬장 같은 재물 기운이 모이는 곳에 소중히 두고 늘 깨끗이 보관했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도 재물을 지키는 올바른 방식이었으며 명리학적으로는 재성을 보호하는 의식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재성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반복된 당첨은 우연이나 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의 흐름을 읽고 욕심을 다스리며 마음가짐과 습관을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진리였습니다. 로또는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운의 흐름을 조율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사주가 원하는 기운을 살피고 희신을 돕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재성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얼마나 많이 사야 확률이 높아질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한 번에 수십 장씩 구매하거나 매주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라도 기회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남자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늘 단 한 장, 많아야 2장 정도만을 꾸준히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다루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재성이 발현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지나친 탐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성은 본래 쌓이고 흘러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데 비겁이 과하거나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운은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은 양을 반복해 실천하는 태도는 운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차분히 모으게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습관은 명리학적 원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적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급히 확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쌓아온 흐름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린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정한 수량을 지켜가는 과정 자체가 운을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주에서 신약한 사람이 재성을 억지로 추구하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지만 적절한 인성과 식상이 균형을 이루면 오히려 작은 재성이라도 크게 발휘됩니다. 그는 바로 이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적은 수량을 지키는 태도는 마치 농부가 계절을 따라 씨앗을 조금씩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부족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큰 결실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결국 12번의 당첨은 단 한 번의 큰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적은 양을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기운이 쌓이고 그 기운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또를 산 것이 아니라 매주 일정한 리듬으로 자신의 운을 단련하고 조율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대박을 부른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늘 강조한 두 번째 습관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로또를 사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매번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담아 복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간절함이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강했지만 안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을 함께 품었던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신강과 신약의 균형이 삶의 모든 기운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강한 사람은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아야 재성이 온전히 작동하고 신약한 사람은 지나친 포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지나친 열망은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나친 무심은 복을 놓치게 하는데 그는 간절함과 여유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재성을 움직이고 행운을 머무르게 한 관건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기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적 의식을 치르듯 한 장의 복권을 구매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속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가 실현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긍정적인 기운을 키우고 흉한 기운이 들어올 틈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정성의 기운이 쌓이면 식상이 재성을 움직이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재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로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말을 삼갔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라는 말 대신 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들은 그대로 기운이 되어 몸과 삶에 각인되었고 결국 행운을 끌어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두 번째 습관은 숫자나 전략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균형, 긍정적인 기운을 지켜내는 힘, 그리고 일상의 언어까지 바꾸는 습관이 그의 인생을 당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이 운명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습관 중 하나는 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며 꾼 꿈을 잊어버리거나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특히 1등 당첨 직전의 꿈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맑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고 멀리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장면이 생생히 남아 강한 메시지를 주는 듯 했다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물은 재물의 흐름을, 조상은 뿌리의 기운을, 피는 삶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운세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꿈은 무의식의 언어로 표현되지만 사주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의 언어를 운의 신호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조상의 기운과 재성의 흐름이 맞닿는 순간에 특별한 이미지로 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꿈이었다며 넘겨버리지 않고 그날 아침 즉시 복권을 사러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복권방까지 일부러 찾아가 한 장을 구매했고 바로 그 복권이 1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꿈은 우연히 꾸는 환상이 아니라 기운이 모여 보내는 신호라는 점 말입니다. 사실 꿈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전통은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길몽을 국정의 징조로 삼았고 농사꾼들은 비오는 꿈을 보고 파종의 시기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꿈은 운의 흐름과 긴밀히 연결된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이를 철저히 믿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단순한 상상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상, 물, 피처럼 명리학적으로 의미가 뚜렷한 상징이 겹쳐 나타난다면 그것은 흉몽이 아니라 대길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은 그의 태도가 결국 놀라운 당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독특한 습관 중 하나는 복권을 아무 날에나 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목요일에만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개인적 고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흐름이 다르게 작용하는데 목요일은 목의 성질이 두드러지는 날이었습니다. 목은 성장과 확산을 상징하며 재성을 자극해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목이 희신으로 작용했기에 목요일은 자연스레 재물의 문이 열리는 날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 경험을 통해도 이 흐름을 체감했습니다. 여러 번의 당첨 중 대부분이 목요일에 구입한 복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를 운의 리듬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복되는 요일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도 일정한 리듬과 반복은 기운을 축적하는 핵심 요소로 설명됩니다. 즉, 꾸준히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쌓는 행위가 결국 결실을 불러오는 원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요일의 리듬을 지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날짜만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음을 다잡고 한 장 혹은 두 장의 복권을 정성스럽게 구입했습니다. 날씨가 구져도 일이 바빠도 그 습관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적 반복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꾸준한 반복은 무의식을 안정시키고 잠재된 직관을 더 선명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주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구조이지만 운세의 흐름은 반복되는 생활 습관을 통해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성이 약하거나 기운이 흩어진 사람일수록 일정한 리듬을 통해 기운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몸으로 실천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요일을 고집하는 그의 습관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그 기운을 모아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같은 리듬을 지켜온 습관이 쌓여 결국 당첨이라는 현실적 결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 습관은 당첨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큰돈이 들어오면 화려한 소비부터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당첨되자마자 자신을 위해 쓰는 대신 가장 먼저 가족의 빚을 갚는 데 돈을 썼습니다.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했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차를 선물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재성을 바르게 쓰는 길이었습니다. 재성은 움켜쥘수록 흐름이 막히지만 베풀고 나누면 더 큰 기운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이 원리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당첨금을 허황되게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기에 재물의 기운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입니다. 이 흐름이 이기심으로 막히면 결국 흉운으로 바뀌지만 나눔으로 확장되면 다시 기운으로 순환합니다. 그는 이 순환의 법칙을 이해했고 그 덕분에 단발성 행운이 아니라 반복적인 당첨이라는 기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운의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당첨자가 처음엔 행운을 잡았지만 금세 교만해지고 방탕한 삶에 빠져 다시 공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하늘이 준 보답으로 여겼고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감사와 겸손은 인성을 돋우는 힘을 지니며 인성이 튼튼해야 재성이 바르게 쓰입니다. 그는 이러한 조화를 유지했기에 운이 끊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품과 겸손은 그가 거듭해서 당첨될 수 있었던 핵심 열쇠였습니다. 탐욕 대신 나눔,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한 태도가 재물의 기운을 길게 이어주었고 그 결과는 삶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법칙이 아니라 사주와 운세가 알려주는 삶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습관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주 새로운 번호를 찾고 한 번 쓰고 결과가 없으면 금세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통계적으로 자주 등장한 번호들, 그리고 꿈이나 직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반복되는 기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간과 지지의 흐름이 일정한 주기로 돌아오듯 숫자 역시 일정한 흐름 속에서 다시금 나타나며 운의 징표가 됩니다. 그는 이런 반복되는 신호를 존중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번호가 지난 회차에 이어 연이어 눈에 띄었다면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는 지금 내 사주 흐름과 맞닿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소 6주 이상은 꾸준히 그 번호를 유지했습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기운은 하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영향을 주는데 그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몇 번의 당첨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확률을 넘어 기운의 지속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그는 흔히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조급함을 경계했습니다. 매주 새 번호를 찾느라 기운을 흐트리면 오히려 재성이 모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재성은 꾸준히 한 방향으로 모아야 힘을 발휘하는데 매번 갈팡질팡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는 반복된 신호를 믿고 한 번 잡은 흐름을 붙들어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관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숫자가 스스로 다가오는 듯한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빈출 번호와 반복된 흐름을 놓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통계적 전략을 넘어 사주의 기운을 잃고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복 속에 담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재물운을 부르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로또를 단순히 6개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속에 담긴 더 큰 흐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매주 같은 습관을 지켜내며 작은 한 장의 종이를 마치 부적처럼 다뤘습니다. 또 인상 깊은 꿈이나 마음속에서 울림처럼 다가오는 신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운이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합니다. 사주 속 재성과 관성은 흐름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데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은 그 흐름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늘 당첨을 기원했지만 동시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신강과 신약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기운을 막고 지나친 체념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가 보여준 담담한 기다림은 곧 흐름에 올라타는 방식이었고 반복된 당첨이라는 놀라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당첨 이후에도 그 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재성을 나누면 다시 돌아온다는 명리학의 원리를 실천하듯 베풀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은 준비된 자, 그리고 겸손하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복권을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반복되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 들어와라를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재물운을 여는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사주 흐름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별 등 개인 사주 정보를 알려주시면 사주의 흐름에 맞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로또 구매 요일과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